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5단원 글쓴이의 주장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입니다. 학습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기록하며 공부하는 거 잊지 않았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쓴 글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몰래 사용하는 나쁜 짓입니다. 전에 어떤 가수가 외국 가수의 노래를 표절해서 발표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작품의 일부나 전체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바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학교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때 짝이 제 그림을 보고 베껴 그려서 기분이 나빴어요. 많이 속상했겠네요. 동네 형 집에 놀러 갔다가 음악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걸 보고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배울 내용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교과서 164쪽을 펴주세요. 광고 내용을 생각하며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광고 잘 봤나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적어봅시다. 저작권을 지키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광고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참고한 책의 출처를 밝히고 썼어요. 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 보호의 기본이죠. 잘했어요. 또 다른 경험 있나요? 어제 갑자기 나 홀로 집에가 보고 싶어서 영화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다운받아서 봤어요. 네, 누군가 만든 작품은 꼭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봐야죠.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작권 보호 잘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저작권 보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그래서 165쪽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먼저 읽기 전에는 제목을 보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해보기. 그러면 실제 읽을 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했죠. 다음, 읽는 중에는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의 밑줄 그으며 읽기. 그러면 글의 흐름 및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많이 나왔던 낱말에 동그라미 해보기. 이것 또한 글쓴이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상해 보았다면 이제 영상을 멈추고 글을 읽어봅시다.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는 거 잊지 마세요. 글을 다 읽었나요? 그럼 많이 나온 낱말에 표시해 본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를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알아봅시다. 먼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얘기해 볼까요?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요? 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또 있나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두 질문 모두 아까 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규범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둘째,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셋째,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의 발전을 막는 일이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만약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아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질문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자 자신의 경험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떠올려 스스로 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래 4번을 볼까요?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일리가 있다를 다시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첫 번째 활동.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쓴 낱말은 무엇인가요? 함께 찾아볼까요? 양쪽에 비슷한 낱말들이 반복되므로 165쪽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떤 낱말들을 찾았나요? 지키다입니다. 네, 그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키다라는 낱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였군요. 또 많이 나온 낱말은 무엇일까요? 쓰기 윤리입니다. 네, 쓰기윤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지키다와 쓰기윤리라는 낱말이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온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키다와 쓰기윤리라는 낱말이 글쓴이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였겠죠? 그럼 4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문단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밑줄을 긋지 않고 읽은 친구들은 지금 다시 읽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표에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도 표에 적어주세요. 다음,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표에 정리해 봅시다. 그럼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입니다. 네, 이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므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많이 쓴 낱말과 문단별 중심 내용을 종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 볼까요? 과연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아래 3번의 글쓴이의 주장을 쓰고 주장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쓰기 윤리를 지키자입니다. 네, 많이 쓰인 낱말과 각 문단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바로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168쪽을 펴고 5번을 봅시다.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근거가 적절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쓰기 윤리를 지키자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문단에 제시된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우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글쓴이가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근거로 제시하였죠. 그럼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죠?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입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근거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입니다. 네, 이렇게 쓰기 윤리를 지키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글쓴이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근거들이 과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인지 아래 2번의 표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며 함께 확인해 봅시다.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각각의 항목을 확인해 보기 위해 4번에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점검 항목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었나요? 네, 모두 쓰기 윤리에 대한 얘기였으므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부 관련이 있었죠. 그럼 두 번째. 제시한 근거들은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주었나요? 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네, 중요한 낱말인 쓰기 윤리와 지키자가 필요한 곳에 꼭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로써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모두 적절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학습한 내용을 다음 169쪽에서 정리해 볼까요? 6번. 주장할 때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까닭은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한 걸 보면 주장도 적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까닭이 있나요?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장할 때에는 적절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답니다. 부모님께 부탁을 할 때도 적절한 근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답니다. 이제 7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입니다. 그럼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요? 1. 교실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2.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다. 3.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4.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1번. 적절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3번입니다. 주장에서 얘기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1. 2, 4번입니다. 왜냐하면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쓰레기 문제나 넘어지고 부딪히는 문제, 안전의 문제, 모두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관련이 없죠. 그럼 위에서 제시한 근거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더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정되고 편안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므로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내가 직접 쓴 부분과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땡땡을 받을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뭐라고요? 라고 한다. 글쓴이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려면 라라라라라가 필요하다. 글쓴이는 톡톡과 관련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의 결과는 한 개 미만은 각 잡고 다시 풉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를 공부하겠습니다.